해유롱장 좌우동시에서 태어난 전신나는 평범한 부모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 보통 중국인들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 사랑이 남달라 매일 출근하는 길에 딸을 자전거에 태운 후 학교 앞에 데려다 주고 나서야 출근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중학교까지 이어졌으며 딸 하나밖에 없이 자란 그녀의 성격은 항상 부모가 자신에게 매달려야 하는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외동딸의 응석바지로 자라다 보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공부와 적성이 맞지 않았던 그녀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이 좋다며 아버지가 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체육고등학교에 가겠다며 떼를 부렸습니다. 2015년 11월 중학교 3학년인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 최고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거야. 아이고 또 그 소리네. 최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선수 안 되면 사회에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단 말이다. 차라리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 졸업하고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다. 싫어요. 친구들도 그냥 최고 간다니까. 저도 그냥 갈래요. 공부하는 건 싫단 말이에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도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신난이 중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딸 뜻대로 최고에 보내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신난은 아버지가 보라는 듯 문제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말썽을 부리고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엄마, 나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 돈 좀 줘요. 어머, 미장원에 가려고? 그래. 이번 기회에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검은색으로 염색 좀 해라. 그게 뭐냐? 나 히피족 머리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데? 아니 그 있잖아. 바리깡으로 빡빡 밀고 노란색으로 염색한 다음에 나머지 머리는 길러서 왁스 발라가지고 뒤로 활딱 넘겨버리려고. 고등학생이 그러고 다닌다고? 이 선생님이 학생이 그러고 다니면 놔두냐? 우리가 언제 선생 눈치 봐가면서 살았나요? 그냥 막 가는 거지 뭐. 너 이놈 머리 그렇게만 했다가는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아버지는 신난의 등짝을 때리며 알아들었냐고 이놈아. 그날 이후 신난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었던 아버지는 네가 그 신난의 친구 미선이냐? 네, 그런데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어제 우리 신난이가 집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혹시 너하고 같이 있어나 해서 말이다. 어제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 알았다. 요즘에 이 신난이가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지금 저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재수없어. 아버지는 미선이뿐만 아니라 딸 친구에게 부탁해 다른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그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신나는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로 소문났습니다. 자신을 불량 학생 취급하는 신란의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이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요즘에
신난이 안 만난다고요. 알았어요. 신난이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전화해서 신난이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마세요. 짜증나 죽겠네. 친구들은 신난이의 아버지 때문에 신난이와 멀리하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멀어진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가 끝난 후에도 항상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의 갈등은 깊어만 갔고,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딸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일주일 뒤면 돌아오겠지, 2주일 뒤면 돌아오겠지 했지만 그녀는 겨울방학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신난아, 엄마가 주방에서 술을 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구나. 빨리 집에 와봐야겠다. 네? 뭐라고요?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어머니가 걱정된 신나는 아르바이트를 멈추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온다며 일부러 집에 들어오게 한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신나는 다시 집을 나온 후 나이트클럽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나온 두 사람은 신난의 머리에 검은색 복면을 씌워 차 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차는 급발진하며 출발해버렸습니다. 강제로 차에 탑승한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체격이 좋은 남성들이 버티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난이 남성들에게 묻자, 당신들 뭐야?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그녀의 물음에 돌아온 건 구타뿐이었습니다. 승합차는 한참을 달렸고, 잠시 후 남성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차질 없이 차에 태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만 믿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승합차에 탑승한 남성이 전화를 끊자, 신라는 그가 통한 남성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그녀는 그 목소리가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신들 이거 아빠가 시킨 거지? 신라는 남성의 주먹을 맞고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승합차는 6시간을 달려 산동성 숲속의 한 폐건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신라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차에서 내려보니 그곳은 산동성 숲속에 있는 폐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특수고등학교라고 적혀 있었는데,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이며 옷도 지급된 추리닝만 입고 단체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생활한 그녀는 규율에 따르지 않으면 구타하고 독방에 가둬두는 생활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새벽 5시의 기상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체력 단련과 단체 구보는 지옥 같은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유일하게 부모에게 면회를 허락했는데,
그래, 그동안 잘 지냈지? 아픈 데는 없고. 엄마, 나 나가게 해줘. 여기 계속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아빠가 이 학교를 얼마나 있어서 찾아내는데 조금만 참고 견뎌라. 곧 데리러 올 테니까. 엄마, 나 여기서 매일 맞아서 밥도 못 먹고 뚝방에 갇혀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이런 나약해 빠지. 야,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구나. 1년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보자. 곧 데려가겠지 생각했던 신나는 자신을 버리고 간 부모가 원망스러웠지만 부모 동의 없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가 데려올 때까지 참고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신란이 끌려온 학교의 명칭은 산동과학방위학원이었는데 인터넷 중독이나 무단 결석, 가출, 부모에 대한 반항, 우울증, 사회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맡기는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안 듣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육체적인 처벌을 받았고 독방에 가둬 정신수양을 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학교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 처벌만 받다 보니 몸에 발진이 생긴 신나는 학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선생님들은 행여나 신란의 피부병이 다른 학생들에게 옮겨지진 않을까 걱정하며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유, 다름이 아니라 요즘 호흡기 전염병이다. 뭐다 나라가 뒤숭숭한데 신란이가 몸에 발진이 생겼어요. 우리 애가요? 네, 얼마 전부터 잘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더니 저렇게 돼버렸네요. 오셔서 데려가셔야겠습니다. 최소한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신란의 부모는 산동상 학교에서 딸을 태운 후 집 근처 종합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치료를 마치면 다시 방위학교에 갇힐 것을 생각하니 이때가 아니면 도망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딸이 또다시 집을 나가자 부모는 집 근처에 딸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고 우여곡절 끝에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사례금을 지급하고 딸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2번 다시는 그런 곳에 보내지 않을 테니 그냥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딸의 적응을 위해 직장에 한 달 휴직계를 제출하고 집에서 딸과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다니던 학교에 다시 보내야 하나 하는 걱정을 했지만 딸의 간곡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체육고등학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집에 머무는 동안 중학교 단짝인 장나이를 만난다며 나가 날을 새고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졌는데 뭘? 또 나갔다고? 내가 그렇게 잘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 또 이 사단이 나는구만. 그래. 금방 들어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그냥 아니다. 이놈을 혼낼 것이 아니라 장래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놈 그놈을 아주 홍구녕을 내줘야 할 것 같구만. 장나인이 전화 한번 줘봐. 장나인이야.
그 말이다. 전에 아저씨가 한번 말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신란이가 모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제발 우리 딸 좀 안 만나줬으면 안 되겠냐? 며칠 뒤 장나인과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한 딸은 아버지의 만행을 참을 수 없다며 벽돌을 들고 가 아버지 차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승용차 운전석과 앞유리가 깨지자 시원하게 복수했다며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이전에 치료했던 심장병이 재발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버지는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고 한동안 집에는 어머니와 신랑이 둘만 생활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아버지는 여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놈 꼴 보고 살 수가 없어. 당분간 나가 살 테니까 저놈 떠나거든 연락해. 아니 그럼 나보고 신난이하고 둘이 지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는 걸 보고 싶어? 더 이상 딸과 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는 딸이 입학할 동안 원룸에서 혼자 지내겠다며 짐을 쌌습니다. (9월이) 되자 최고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어 추가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신청도 신청이었지만 등록금 5만 위안 900만 원을 마련해 입금을 해야 합격이 되는데 직장인도 마련하기 힘든 큰 돈을 학생 신분에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급증이 생긴 그녀는 뭐야, 설마 아빠가 나 최고목 가게 돈 주지 말라고 했어? 그 꼰대가 또 내 인생을 가로막았냐고.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도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니? 빨리 가져와. 나랑 장난을 생각하지 말고 이러다 학교 마감한다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5만 위안 가져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이 집을 나가 딸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었는데 9월 8일 오전 엄마야, 돈 가져왔어? 일단 너 먹을 찬거리 좀 가져왔으니까 냉장고에 넣고 먹어. 응? 엄마는 일 때문에 바로 가봐야 하니까. 뭐야, 그럼 돈은 안 가져온 거야? 아빠랑 상의해볼게. 어머니가 아버지와 상의한다고 하자 불길한 생각이 든 그녀는 뒤에서 몽둥이로 어머니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자 식탁 의자에 기절한 어머니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엄마, 눈 떠봐.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돈 마련하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산동성 방리학교에서 당한 것하고 똑같이 해줄게. 그때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나만 고통스러워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신나는 어머니를 묶어놓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며 고문하는 장면과 옷걸이로 발등과 손등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해 아버지에게 보내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도 네가
엄마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게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으시네. 왜? 내가 학교에서 당한 만큼 나를 거기에 집어넣은 엄마도 당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상을 본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어도 절대로 돈을 보내줄 수 없고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하자 그래.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딸은 어머니를 의자에서 불러 테이프와 밧줄로 샌드백에 묶은 후 촬영한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내줬습니다. 봐. 뭐라고? 돈 안 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9월 15일 신나는 등록금 마감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모인 친지들 모두에게 딸에게 맞아본 손등과 발등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친지들은 차례대로 그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머 얘야!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니? 세상 천지에 딸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불쌍하면 잡소리는 닥치시고 돈이나 가져와. 그러면 풀어줄 테니까. 16일 오전 가족회의를 마친 천강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5만 위안을 만들어 신란에게 송금했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신란은 너무 기뻐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달려온 아버지와 친척들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의자에 묶여있는 아내를 보고 여보! 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라는 도주의 하얼빈에 숨어 있었고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그녀를 검거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내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준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2017년 5월 전신나는 나이를 감안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